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이니까요 스승의 날인데 다시 한번 우리 은사님들께 감사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따뜻한 그런 마음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날로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되고요. 이 스승의 날이 또 과거 저희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스승 은사님들의 이러한 이 권익이 많이 좀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님들께 고마워하고 또 의사님들께서도 정말 이 대한민국 성공하게 된 것은 결국 교육이 아니겠어요? 이러한 교육의 성공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이 지금 탄생되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은사님들의 감사함에 다시 한번 뜻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자, 오늘 정치권 뉴스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시간에는 윤석열 총장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또 박범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14일 날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송영길 민주당 대표 이 지도부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이 지휘부들 오찬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송영길 대표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결국은 그런 기조로 지금 현재 이 언론 기사들이 계속 보도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요 현충원을 김부겸 총리가 이 참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야당 이제는 이제 여당이잖아요. 이 민주당 지도부의 현충원 참배를 보면 다양한 그런 이 행태를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정치적인 해석이 나왔었는데 오늘 김부겸 신임 총리 중요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참배는 최근에 송영길 대표도 참배했고 송영길 대표는 이제 방명록에까지 사인을 방명록에 글까지 남겨서 미당 인사들이 이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묘역에 참배는 과거에 했습니다만은 그 뜻을 기리고요. 실적을 말하자면 높이 평가하는 방명록 글을 남긴 것은 이 송영길 대표가 처음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김부겸 총리는 두 전직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현충탑에서 직접 걸어서 참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방명록에는 대한민국의 총리, 그 다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 국내 총리가 되어 일하겠다. 그리고 코로나로부터 국민들의 삶이 회복되어 민생 경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 일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명록에 보는 대로 이 대한민국,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국민의 총리, 이 다 옳은 얘기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맨 앞에다가 이 국민의 총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총리 다음으로 국민의 총리, 그 다음으로 문재인 총리 순으로 되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요, 이 공직자로서 항상 주변으로부터 또 이 지휘부로부터 이 지도를 받은 내용이 뭐냐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맨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국가를 받쳐주는 우리 국민, 그 다음에 국민과 국가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총리, 이런 순서로 되는 것이 더 이 금상첨화이지 않았느냐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이 방명록 글보다도 대한민국 문재인 국민 이 세 개의 개념을 동원한 것은 시의적으로 볼 때 적절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대한민국과 국민 문재인 정부를 쓴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의 지금 현재 필요성에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요. 이 김부겸 총리 하면 과거에 한나라당 즉 보수정당에서도 이 국회의원을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고향이 TK 보수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지역색을 타파하겠다. 통합을 이루겠다. 그런 취지에서 대구로 내려가서 국회의원을 또 했어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 김부겸 총리 하면 중도 이 통합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쭉 받아왔는데 여기에 걸맞는 이 방명록 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당에서 이렇게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야당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일환으로 5.18 묘지를 가고 거기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그런 활동 일정도 가진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5.18 민주 유공자 유족회가 말이죠. 최근에 국민의힘 측에 5.18 추모제, 그러니까 이제 5.18 추모제는 뭐 3일밖에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추모제 참석을 초대하는 일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보수정당 특에 이 민주 유공자 인정 차원에서 추모제 참석을 초청받았는데요. 이것도 야당으로서는 이제 호남을 껴안고서는 이 야당의 외연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현실적 필요 때문에도 이제 이런 이 움직임이 있겠지만은 그런 움직임이 이 호남 인사들로부터도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인정받은 그런 이런 초대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박범계 장관이 말이죠. 이번에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윤이에 대한 공소장이 언론에 전격적으로 전부 보도가 됐습니다.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제가 왜 어마어마한 내용이냐 하면 현 정권의 실세들이 모두 다 개입됐습니다. 왜 개입됐겠어요? 대통령이 딱 한마디가 무서워서 개입된 거예요. 어떤 말이냐? 김학의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내라. 그러면서 이 공소시효가 끝난 거는 끝난 거대로 밝혀내라.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것은 거기에 상응하는 말하자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대통령의 지시를 인용해 드린다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랜 사건인 만큼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히 사법 처리해 주기 바란다. 그러면서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서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그러면서요, 이 행자부 장관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 즉 김부겸 현 총리죠. 장관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우선 대통령이 이런 지시사항, 특히 검찰과 관련된 지시사항이니까 당연히 민정수석 소관이잖아요. 그러면 민정수석과 대통령 사이에 또 지휘자 높은 사람 하나 있어요. 민정수석은 차관급이고 장관급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그 당시 비서실장이 임종석이에요. 그리고 법무부에는 누가 있느냐? 박상기가 있어요. 그리고 박상기 밑에 이런 사건과 개입돼서 지금 많은 의혹도 받아왔지만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사람이 당시에 차관했던 김호수. 이번에 이제 검찰총장 지금 내정이 됐죠. 청문회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있던 또 이 법무부에서 검찰의 이런 수사 관련 동향을 맡고 있는 책임자가 검찰국장입니다. 그 당시 검찰국장이 윤대진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이 관련 사항은 이 형사사건이잖아요. 그 형사사건의 대검의 총지휘자는 이성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세들, 제가 언급한 조국과 이 박상기 관련 사항에 대해서까지 이 공개된, 전격적으로 어제 공개된 공소장에 아주 상세히 되어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요, 이거야말로 굉장히 엄중한 사건이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울산시장 사건보다도 더 엄중한 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 박범계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실세들이 다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 이제 1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지금 레임덕 위기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뭐 지지율도 축축 빠지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대표 지금 당이 모든 걸 주도하게 나가겠다. 이제 차후 이 본 방송 후미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아주 직격탄을 가하는 정책적 이반 말하자면 정책적으로 기존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정책들을 전부 뜯어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직언을 했어요. 직격탄을 날렸어요. 이런 것들도 다 말하자면 현 정권의 이 레임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와 또 관련이 당연히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소장이 딱 이 공개가 돼버리니까 제일 놀란 사람은 물론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는 박범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이 어떤 조치를 취했어요? 바로 어제 이거 감찰하라. 어떻게 이러한 공소장이 그야말로 이 공소 당사자들 즉 피고인한테 이 얘기는 결국 이성윤이한테 전달도 되기 전에 이게 언론에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감찰하겠다. 예. 이런 지금 현재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 굉장한 비판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조국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조국 사태가 났을 때의 문제점들을 쭉 보니까 과거에 조국이 민간인으로 있을 때 서울대 교수로 있을 때 SNS를 통해서 지적했던 당시 여권 인사들을 대상으로 비판했던 내용이 그대로 본인한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그런 이 민낯을 다 드러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공소장 공개와 관련해서 박범계가 이거 전부 조사해 이런 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이 국정농단 사태 딱 터지니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수사 상황을 공개하라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또 관련 법 조항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박범계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 걸려들으니까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사 상황 공개하라고 해놓고 이번에는 현 정권의 실세들이 딱 걸려들으니까 이거를 왜 언론에 노출됐느냐 조사하라 이렇게 이율배반적 조국과 똑같은 그리고 추미애와 똑같은 이런 민낯을 또 드러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많은 비판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2016년도 11월에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담겼던 박근혜 대통령과의 녹음 파일 이거를 공개하라고까지 주장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다고. 예. 그리고 또 이 박영수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박영수 특검법에다가 말이죠.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은 것도 이 박범계 당시 의원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피의 사실 유포를 더 문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감찰하라, 조사하라까지 나온 거. 이거야말로 박범계다운 지시다. 그래서 이러한 지시는요, 검찰 여러분들 절대로 들으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 박범계 비판의 요소, 또 요소지만 이 박범계가 이거 청와대 보고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국의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 제가 대검에다가 강력히 이 보고서, 공소장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지금 단단히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아부성, 그야말로 맹목적 충성성 지금 이 장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문제가 되고 무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어떤 지금 문제점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 핵심 인사들이요. 지금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그동안에까지 지금 쭉 문제가 되어 왔고 또 이성윤이가 소환 조사까지 받고 기소까지 되는데 이른 가장 큰 원인 그거는 뭐냐? 검찰에서 뭘 집중적으로 수사했냐면요. 왜 이기원이가 불법을 했는데 이 불법적인 사태가 과연 어떤 법의 위반을 받았고 어떤 경위로 불법적으로 출국을 금지시켰는지 이 출국 금지 조치와 관련된 불법 개입 혐의가 지금까지 언론과 그리고 검찰 수사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소장을 보니까 어떤 또 의혹이 있느냐. 새롭게 등장한 것이 조국입니다. 그리고 박상기입니다. 그리고 이 윤대진의 역할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 불법성, 즉 출국 금지의 불법성을 수사하려고 했던 안양지청 여기가 이제 집중적인 보도가 지금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은 수사를 말하자면 이제 이 긴급 출국 금지시킨 그 조치 자체, 출금의 불법성에 새로운 초점이 지금 초점이 돌아가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공소장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성윤이 기소 단계까지 해서는 어떻게 해서 압력이 행사돼 가지고 불법성을 수사를 못하게 했느냐. 이기원이 수사를 막았느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불법 출금이 승인이 됐느냐. 이 과정이 지금 이제 공소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규원이가 이광철 청와대 민정행정선임비서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2019년도 3월 22일 날 밤입니다. 거의 12시 직전에 전후에 말이죠. 대검 승인이 없이는 출국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검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이규원이가 이광철이한테 하니까 이광철이가 대검 승인이 필요하다는 이러한 말을 누구한테 전하느냐? 자기 직속 상관인 조국한테 전해요. 그러니까 조국은 이거를 누구한테 전합니까? 똑같이 윤대진한테 전해요. 법무부 검찰국장한테. 그러니까 윤대진 검찰국장은 이번에는 누구한테 이 대검 승인 내리라고 압력을 행사하냐? 봉욱 대검 차장검사한테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받으니까 이 봉욱은 이거를 다시 윤대진한테 얘기를 해요. 예, 참고 조사 윤대진한테 얘기를 이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대로 해가지고서 이게 결국은 대검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내용이 역순으로 해서 윤대진을 통해서, 왜냐하면 윤대진이가 봉욱한테 하니까 다 떨어졌다 하니까 윤대진이가 떨어졌다는 거 하는 것을 조국한테 알려줘요. 조국한테 알려주니까 조국은 다시 이거를 갖다가 대검에서 승인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조국은 그 밑에 부하였던 이광철 선임행정관한테 얘기를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광철이가 맨 처음에 이거 대검 승인 내야 된다. 그러니 승인을 해 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던 이규원에게 승인이 났다. 그러니까 출국을 금지시켜라. 이런 지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2019년도 3월 22일 12시 직전부터 시작해서 23일 0시 8분에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조국 실세, 그 다음에 윤대진,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상기 법무장관, 이렇게까지 쭉 릴레이성 전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도 이번에 이제 제대로 이제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는요, 윤대진과 그 다음에 안양지청장과 차장은 이 공수처에다가 수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수처에서 어떻게 될지 이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제 보도가 이 공소장을 보면 조국도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 수사 선상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조국 임명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한 얘기 중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조국한테 진 빚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조국한테 진 빚이 많다. 이 얘기는 이러한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해서 본인이 제대로 똑바로 쏴라라고 지시를 했고, 그 지시 과정에서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불법적으로까지 개입한 사람이 조국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국은 다시 한번 이제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피의자로 특정이 돼야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에 대한 수사의 칼, 그리고 윤대진, 그 다음에 박상기,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사실대로 청와대 윗선이 다 밝혀지면요, 조국을 수사를 해서 이제 윗선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조국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장을 제껴놓고 지시사항을 챙길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그러면은 이건 직권 남용, 그리고 만약에 비서실장도 이거를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이거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다. 그러면 이것은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된 이 공소장의 내용이 일파만파 굉장히 커지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 다음에 월성 원자력 원전 이 조기 폐쇄 가동 중단, 이 세 개 사건이 문재인 정권의 새로운 국정농단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레임덕도 가고요, 지지 기반도 빠지고, 이번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겨서 내년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이 송영길 대표, 모든 것은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이 당 관리하게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최근에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이렇게 지금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법치주의로 무시했죠.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기본도 무시했죠. 그러면서 외교안보 경제정책 해서 나라를 완전히 실패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정책 노선을 정하게 되는 것이 어디냐면 청와대와 정부예요. 그러니까 송영길이는
대통령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당이 모든 정책의 주도권을 지겠다. 예,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청와대가 지금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이 15일날, 14일날 어제 간담회에서 어떤 중요한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뭐 잘 아시겠지만은 확실하게 당과 이 선을 긋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어떤 입장문이냐? 한번 제가 쭉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 이 정책과 관련해서 당청 관계 앞으로는 모든 정책입니다. 모든 정책에 당 의견 많이 반영돼요. 여기서는요 모든 정책과 많이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당장 재산세 부과 문제부터 당이 입장을 정리해 나가겠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 특위를 벌써 위원장도 진선미 잘라내고 김진표 비교적 합리적인 그런 관료 출신을 갖다 놨잖아요. 진선미 같이 친문 인사를 갖다 놨었는데 진선미를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은 청년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정책을 강화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이 아파트도 못 구하죠. 이러니까 결혼도 못하지. 그 다음에 취업도 잘 안 되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가 등을 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 세대를 위한 이 주택 공급 이 정책을 보다 더 강력히 추진하겠다. 그 다음에 원전 문제에서 굉장히 이 중요한 이 대통령한테 요청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문제, 현 문재인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전 탈원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있는 원전도 다 지금 없애려고 달려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전 문제와 관련해서 이 송영길 대표가 소형 모듈 원자력 발전소에 한미 간이 전략적 협력을 해야 되겠다. 특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결국 원전 비록 소형이라는 그런 수식어는 붙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원전을 없애겠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강력히 반기를 들은 거예요. 이 원전 문제는 이것도 대통령이 그거 원전 언제 폐쇄되나요? 이거 물으니까 바로 폐쇄시키도록 이 백운규가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대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수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철도망. 지금 김무선이 난리 났다. 이런 이 기사들을 많이 보셨죠. 김포와 이 부천 간의 노선이 서울 강남과 그 다음에 이 하남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서울 김포하고 부천까지만 이어지고 딱 잘라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김부선이라고 나온 겁니다. 김포 이 부천. 이 김부선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주민들이 시위하고 지금 아주 굉장히 지금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역철도 이 급행열 이 철도 노선 GTX-D 노선을 연장하라. 이렇게 전향적으로 검토해라. 이게 지금 이 국토부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서 김부선 이게 빠졌는지 강남과 하남이 설명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개념은 이거 당연히 청와대 보고 사항이겠죠.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검토하라는 얘기는 주민들 의견을 들어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대구하고 광주 간에 달빛철도 연결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라. 그 다음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속도 조를 청와대가 상의하겠다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지만은 이미 청와대 들어가기 전에는 이 검찰 개혁 이게 검찰 개혁이 완전히 6개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까지도 뺏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추미애가 한 거잖아요. 이거 그러면서 이제 2단계 검찰 개혁이라는 게 이것마저도 다 뺏어오겠다는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얼마나 지금 부글부글 끓고 당황해 있고 지금 청와대가 굉장히 비상 상황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송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받드는 것이 아니라 당이 무조건 주도해 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우리 야권에서 비판하고 있는 내용들을 송영길 대표가 많이 청와대에 전달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한 지금 청와대 문제가 지금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이 입장문을 보면 메시지가 다소 정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송 대표가 메시지 전달 안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당이 논의할 일하고 말을 아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당혹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얘기는 결국 정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청와대 심기 거슬려 갖고 굉장히 불편하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문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 간 첫 간담회인 만큼 송 대표가 작심하고 말한 것 같다.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통령과의 간담회 메시지 치고 다소 과격했던 것 같다. 그리고 이 소형 원자로 이런 개발 부분은 송 대표의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에서도 의견은 모아지지 않았다고 들었다.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얘기하기에는 설익은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탈원전 정책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갖다가 딱 걸고 대통령한테 건의한 거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익은 느낌이다. 당 의견이 아니고 혼자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치부하고 나섰는데요. 이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아끼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장래 미래 먹거리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GTX-D 노선, 김부선과 관련해 가지고는 유권자의 표심을 고려해야 하는 당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비공개 자리에서 말해도 됐던 사항인데 이런 공개적인 상황에서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주고받는 덕담 속에서도 당청 간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있었다. 이런 지금 입장을 청와대 관계자가 내놓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 나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요. 본래 1시간짜리 간담회 했는데 이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길게 중요 대목을 다 짚는 바람에 간담회가 1시간 반 정도나 길어졌고요. 대통령은 이 당부한 얘기가 한 1,800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송영길 대표가 한 얘기는 거의 2,000자가 넘는 2,400자가 될 정도로 대통령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언급을 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 완팀을 강조했어요. 시종일관 완팀. 유능한 완팀을 강조했는데 이 완팀 이 얘기는요. 잔소리 말고 청와대 말 따르라. 이런 압박, 경고성 메시지잖아요. 왜? 청와대가 흔들리고 있는데 송영길이가 마이 웨이를 하면 더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완팀을 강조했다. 그 다음에 또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유능한 이 여당이 돼야 되겠다 얘기했는데 이 유능하다는 게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정말 기가 막혀요. 현 정권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대통령이 인정하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언론에서도 말이죠. 유능한 원팀 이런 걸 되려면 이념 그다음에 진영이라는 이런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라. 예, 이렇게 지금 현재 언론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여기까지 문재인 대통령 정권이 얼마나 무능했는지 그 총 결론이 어제 있었던 송영길 대표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정책의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방향성 제시 이거를 정말 청와대가 지금부터는 그렇게까지 무능하지는 않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좀 내 입장을 당에게 맡겨라. 저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이 중요한 뉴스들 또 별도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